another man. You say you're gonna when the good times come. Well, I'm hurting now, but I won't be hurting long. 저희가 처음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8월이었습니다. 근데 8월에는 저희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딱 막연한 생각을 했을 때고,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서류 같은 거 준비했던 시점은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까지 2달이라는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 여기저기 집 보러 다니고 뭐 리얼터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상담해주시는 리얼터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은행에 가서 프리어프로를 먼저 받아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다운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소득, 연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기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두 개,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금액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리얼터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 거는 은행에 가서 프리어프로브 먼저 받아서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다운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저희가 그 은행에서 프리어프로브 받고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뭐 쉬는 날짜가 맞으면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리얼터분이랑 집 보러 쇼잉 다녔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밴쿠버 지역을 선호해서 밴쿠버 지역만 찾아보다가 점점 밀려났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밴쿠버를 처음에 보기 시작했다가 코키틀람, 그리고 서리, 랭리 하다 보니까 이제 아보츠포드까지 밀려난 경우죠.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뭐 지금은 훨씬 더 집값이 올랐겠지만 그 당시에도 밴쿠버 집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집을 30만 불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밴쿠버에서 30만 불대 집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보츠포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보츠포드까지 밀려온 상황이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30만 불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운 페이먼트를 20%를 보통은 하는데 굳이 20%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를 이제 다운 페이먼트 할 캐시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5% 혹은 뭐 10%만 하고 보험 끼고 그렇게 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다운 페이먼트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90%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30만 불보다 좀 더 큰 집을 살 수는 있어요. 좀 금액이 더 높은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저희가 매달 지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값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엘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이제 학교를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편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집 구매하고 한국 갔다 오자마자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돈, 뭐 모아둔 돈 이런 거를 전부 다 집에다가 이렇게 다 쏟아 부으면은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무리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대를 좀 낮춰서 30만 불대 집을 좀 찾아보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 모기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차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차를 내가 지금 할부금을 내고 타고 있다, 파이낸스를 해서 지금 매달 할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이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저희가 프리어프루브를 받았던 그 은행에서는 제가 지금 파이낸스해서 타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연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에서 대략적으로 한 10만 불 정도를 덜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를 없앨 수 있으면, 그 할부금을 다 갚아버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그 다운 페이먼트 금액 준비하고 그리고 프리어프로드 은행에서 받은 다음에 차에 남아있는 할부금 갚고 뭐 이러면서 집을 보다가 그러다가 찾은 게 이제 3층짜리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만들어서 그 상황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최종 승인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최종 승인 직전에 은행에서 그 매물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감정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온 거죠. 보통 감정을 하면 그렇게 너무 낮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 당시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율하다가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최종 승인까지 가지 못하고 그 집의 계약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몇 가지 절차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계약이 불발이 돼버리니까 약간 뭐랄까 좀 지치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집을 좀 찾아보긴 했지만 저희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한국을 돌아가려고 2월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그냥 갔다 와서 한국 다녀와서 한 몇 년 정도 일하면서 준비를 해서 집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기 직전이었는데 딱 그때 마침 이제 한 군데만 더 보자 해서 갔던 게 그때 봤던 집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쇼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오퍼를 넣은 사람이 있었고 계약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쇼잉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집은 뭐 아쉽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그 계약을 진행하던 분이 뭐 파이낸스 문제로 계약이 불발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태가 좀 괜찮아지고 난 이후에 집을 보러 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집이 훨씬 더 괜찮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이 좀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종 승인까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하는 금액의 10%를 이제 리얼터 분한테 디파짓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리얼터 개인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리얼터가 속해 있는 그 회사 이름으로 디파짓을 주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고 일 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리얼터 분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한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직접 찾아보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모든 서류 절차를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다운 페이먼트 금액 지불하고 키 받고 그렇게 해서 집을 최종적으로 사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 사는 과정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른 분들은 막 몇 개월에 걸쳐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보다는 좀 짧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대의 집이 많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을 돌아가기 전에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집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잘 골라서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또 뭐 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댓글이나 뭐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저랑 엘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times gone. Call me brother when the good times gone. Call me brother when the good times gone.